12월 어느 오후 시장 골목으로 검은 벤츠 수십 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차에서 내린 노인이 허름한 칼국수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었죠. 그릇이 깨지고 국물이 바닥에 흥건했습니다. 노인은 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내 딸이다. 노인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를 울렸어요. 주저앉아 있던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그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믿기 힘든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되돌려 처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12월 15일, 한 저택의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딸기 타르트 위로 숫자 8 모양의 촛불이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방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지훈아, 한 입만 먹자. 생일이잖아.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나 이불 속에서 들려오는 건 작은 흐느낌뿐이었습니다. 내 생일 선물 사러 가다가 엄마 아빠가. 아이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지훈이는 그날 이후로 1년 동안 밥을 거부했습니다. 물 한 모금도 억지로 삼켜야 했죠. 강태준 회장은 야근을 멈추고 매일 밤 손자의 곁을 지켰어요. 새벽마다 들려오는 악몽 속 신음소리가 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창백한 얼굴로 학교에 갔어요. 급식실 대신 운동장 구석 철봉 아래 혼자 앉아 있었죠. 겨울바람이 불어왔고 아이의 코끝이 빨갛게 변했습니다. 그때 구수한 냄새와 함께 한 아이가 다가왔어요. 수호였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진 남자아이였죠. 야, 너 왜 여기 있어? 안 추워? 수호가 들고 온 비닐봉지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칼국수 냄새였습니다. 우리 엄마 칼국수는 마법이야. 진짜로. 한 번만 먹어봐. 수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같은 시각 미나의 집 우편함엔 관리비 독촉 고지서가 꽂혀 있었습니다. 미나는 한숨을 쉬며 봉투를 접어 가방에 구겨 넣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화려한 등산복 차림의 여자를 마주쳤죠. 박영자, 아파트 부녀회장이었습니다. 임대 사는 집에서 또 관리비 밀렸나 보네. 요즘 장사 잘 된다면서요? 박영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미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 달 안에 꼭 정리할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미나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학교 담장 너머로 두 아이가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멀리서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따라붙었죠. 회장실 모니터를 보던 강태준이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어요. 손자가 웃고 있었으니까요. 위험하지만 않게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해. 강태준이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뛰어가는 두 아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박영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임대 사는 애가 왜 정문으로 다녀? 돌아가. 박영자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수호가 지훈의 손을 꽉 잡고 뛰었어요. 저 아줌마 또 저래. 지훈아, 빨리 가자. 두 아이는 웃으며 시장 골목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낡은 간판들 사이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끝엔 작은 칼국수 집이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 서신의 칼국수. 겨울 공기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멸치와 다시마 육수 향이 퍼졌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말했어요. 어서 와, 수호야. 오늘은 누구 친구야? 지훈이는 문턱을 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그 눈매, 그 미소. 1년 전 세상을 떠난 엄마와 똑같았어요. 엄마. 지훈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수호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엄마, 이 친구 밥을 잘 못 먹어. 엄마 칼국수 좀 먹여줘. 미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 칼국수를 끓이기 시작했죠. 바지락을 듬뿍 넣고 매운 다대기를 한 숟갈 떠서 올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이었습니다. 미나가 직접 숟가락에 국물을 떠서 호호 불었어요. 그리고 지훈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미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1년 동안 얼어붙었던 식욕이 폭발했습니다. 지훈은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눈물이 뚝뚝 떨어져 국물에 섞였습니다. 천천히 먹어. 다 괜찮아. 미나가 지훈의 등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참았던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지훈은 미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어요. 수호는 옆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해질 무렵 집에 돌아온 지훈의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눈빛도 조금 맑아졌어요. 강태주는 손자의 변화를 보며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나 오늘 엄마랑 똑같이 생긴 아줌마 봤어. 지훈이 말했어요. 경호 보고를 받던 강태주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헛것을 본 거겠지. 강태준이 혼잣말을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밥그릇이 싹 비워져 있었습니다. 반찬 접시도 깨끗했어요. 1년 만에 지훈의 볼에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할아버지, 밥 먹었으니까 약속 지켜요. 지훈이 말했어요.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무슨 약속? 지훈이 대답했어요. 일주일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놀게 해주세요. 강태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밝아진 얼굴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 앞에서 지훈과 수호가 다시 만났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걸어가는 길, 호떡 냄새가 났고 붕어빵 파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에겐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칼국수 집에 들어서자 미나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지훈은 주머니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살게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미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지훈아,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돼. 여긴 그런 데 아니야. 바지락이 듬뿍 들어간 칼국수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미나가 김치를 찢어서 올려주며 먹여줬어요. 아이들은 마늘 까는 일을 도와줬고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수호가 호떡을 하나 사왔어요. 미나는 반으로 나눠서 두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수호의 머리를 빗겨주는 미나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지우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엄마의 손길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지만 이번엔 웃으며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지훈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손에는 미나가 싸준 김치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태주는 현관에서 손자를 맞이했어요. 지훈의 환한 얼굴을 보며 회장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만에 집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그날 밤 강태주는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자를 살린 그 칼국수집, 수연과 닮은 그 여자,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겨울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준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드리워졌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눈에 띄게 밝아졌어요. 살이 오른 볼, 펴진 어깨, 그리고 집안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강태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강태준의 코끝을 묘한 냄새가 스쳤어요. 멸치, 마늘, 그리고 매운 다대기.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였습니다. 당장 도련님 동선을 조사해. 강태준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보고를 들으며 강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시장통 칼국수집에 드나듭니다. 사장 아들과 매우 친한 사이로 보입니다.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이번 주말 그 아이를 집으로 초대하라고 해. 주말 오후 저택의 거실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준은 구두도 벗지 못한 채 뛰어들어갔어요. 거실 바닥에 장난감이 널려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뒤엉켜 구르고 있었어요. 강태준은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똑같은 바가지 머리, 똑같은 얼굴을 가진 두 남자아이. 지훈과 쌍둥이처럼 닮은 수호가 있었어요. 다른 점은 구릿빛 피부와 반짝이는 눈동자, 무릎의 반창고, 그리고 더 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훈이 친구 수호입니다. 수호가 또렷하게 인사했어요. 강태준은 아이들을 피아노실로 안내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수호야,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던데 한번 쳐볼래?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수호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을 건반에 올리는 순간 강태준의 눈빛이 매서워졌어요. 아무도 가르쳐 준 적 없는데도 자세가 완벽했습니다. 수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슈베르트 세레나데를 완벽하게 연주했어요. 건반 위를 유려하게 움직이는 손. 강태준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배웠니? 강태준이 놀라서 물었어요. 수호가 대답했습니다. 몰라요. 그냥 들으면 칠 수 있어요. 연주를 마친 수호는 기뻐하며 양손으로 귀 뒤를 긁었어요. 그 버릇, 죽은 딸 수연이 기쁠 때마다 하던 바로 그 행동이었습니다. 강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과일 포크를 잡는 손 모양,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방향까지 수연과 똑같았습니다. 울 엄마는 시장에서 칼국수 팔아요. 수호가 말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빠는 없어요. 강태준은 차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며칠 전 지훈의 말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엄마랑 똑같이 생긴 아줌마를 봤어.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과 닮은 얼굴의 칼국수집 주인. 수연과 똑같은 버릇을 가진 아이. 그리고 아버지 없이 자란 미혼모. 강태준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무언가 큰 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믿을 수 없었어요. 해가 지고 수호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태준은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수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뭔가 이상하신가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일 일정 전부 비워. 차는 필요 없다. 그날 밤 강태준은 아무도 없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의 영정사진 앞에 술잔을 비웠어요. 수연아, 내 어릴 적 모습과 똑같은 아이를 봤다.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참을 앉아있던 강태준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내일 일정 전부 비워. 강태준이 말했어요. 비서실장이 대답하려 하자 강태준이 손을 들었습니다. 차는 필요 없다. 이번엔 나 혼자 가야 한다. 다음 날 새벽 강태준은 옷장을 뒤졌어요. 30년 전에 입던 낡은 점퍼와 청바지, 구겨진 야구 모자가 나왔습니다. 이걸 다시 입게 될 줄이야. 강태준이 혼잣말을 했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는 강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러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저택 뒤문으로 몰래 빠져나간 강태준은 생애 처음으로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교통카드 찍는 법을 몰라 잠시 당황했어요. 할아버지, 뒤에 대세요. 한 학생이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 강태준은 손잡이를 꼭 잡고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출근을 하는구나. 강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시장 앞 정류장에서 내린 강태준은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삶의 냄새가 짙게 배인 시장 풍경, 떠들썩한 상인들의 목소리, 68년을 살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였어요. 여기가 내 딸이 사는 곳이구나. 강태준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낡은 간판 서신의 칼국수 앞에 섰습니다. 강태준은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올렸어요. 그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강태준. 주방 열기에 붉어진 볼을 가진 미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편하신데 앉으세요. 미나가 밝게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모자를 더 깊이 눌러 썼어요. 미나를 보는 순간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습니다. 유정희. 젊은 시절 유정희와 판박이인 얼굴. 웃을 때 생기는 미세한 주름까지 똑같았어요. 강태준은 메뉴판을 훑었습니다. 사장 추천 매콤 바지락, 칼국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 이걸로 주세요. 사장 추천.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미나가 대답했어요. 네, 좋은 선택하셨어요. 저희 엄마 레시피거든요. 빨간 다대기가 듬뿍 올라간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강태준은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이 맛은. 그 순간 강태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30년 전 단칸방 부엌. 웃으며 칼국수를 건네던 유정희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어요. 특히 혀끝을 저릿하게 만드는 매운 다대기 맛이 똑같았습니다. 모자 아래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강태준은 손수건으로 눈을 훔치며 한 그릇을 끝까지 비웠습니다. 이 육수 비법이 뭡니까? 그리고 이 다대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미나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수첩대로만 끓이는 거예요. 미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운 다대기는 엄마가 아빠가 맵고 얼큰한 걸 너무 좋아해서 매일 해줬다고. 가슴 깊숙이 비수가 꽂히는 말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다가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허둥지둥 일어났어요. 손님, 손수건 두고 가세요. 미나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강태준이 급히 대답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미나는 손수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손수건인데. 그리고 서랍에 소중하게 넣어뒀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 강태준은 모자를 벗고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유정희야, 내가 좋아하던 그 맛을 평생 기억하고 있었구나. 강태준이 목매어 흐느꼈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 풍경이 눈물에 흐려 보였습니다. 플래시백이 시작됐어요. 30년 전 단칸방 신혼집. 젊은 유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좋아하는 바지락 칼국수 했어요. 이 매운 다대기 맛 어때요? 젊은 강태준이 대답했어요. 최고야, 유정희.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행복하게 웃던 젊은 부부의 모습.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태준은 일에만 빠져들었습니다. 2살 난 딸이 고열로 끓는 날에도 강태준은 접대 자리를 선택했어요. 유정희는 응급실에서 아이를 안고 헤맸습니다. 당신은 내가 끓여주는 바지락 칼국수는 그렇게 찾으면서 정작 아픈 딸 곁에는 없잖아요. 당신한텐 일이 우리보다 더 중요한 거죠. 유정희가 울며 말했어요. 새벽에 집에 돌아온 강태준.
식탁 위에 이혼 서류와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텅 빈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는 유정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수연이는 당신에게 두고 갈게. 그래야 이혼해 주겠죠. 수연아, 엄마가 미안해. 유정이가 울부짖으며 끌려나갔습니다. 집을 떠난 후 유정이는 병원에서 임신 6주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돌아갈까? 유정이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신문 일면에서 기사를 봤습니다. 대한그룹 강태준, 재벌가 딸과 재혼설, 사업 미팅 사진이 오보로 실린 것이었어요. 유정이는 배를 감싸쥐고 돌아섰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죽어도 지킬 거야. 대신 당신이 좋아하던 이 맘마는 이 아이에게 남겨줄게. 낡은 수첩에 정성껏 레시피를 적는 유정이. 특히 매운 다대기 만드는 법을 몇 번이고 덧칠하며 고쳤어요. 현재로 돌아와 저택에 도착한 강태준. 비서실장을 불러 손수건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건넸습니다. 이걸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최고 보안으로. 결과는 나한테만 바로 가져오게. 강태준이 말했어요. 기나긴 밤을 홀로 서재에서 버티는 강태준. 그 바지락 칼국수 맛 분명 유정이의 맛이었어. 강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내 핏줄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거야, 내가. 창밖으로 겨울 달이 떠올랐어요. 강태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환절기가 왔고 지훈이 감기에 걸렸어요. 체온계가 40도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해열제도, 얼음찜질도, 의사의 주사도 소용이 없었어요. 지훈은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지락 칼국수 매운 거 아줌마. 지훈이 중얼거렸어요. 최고급 병원에서 온 전복죽도 거부했습니다. 의료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심리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1년 전 수연을 잃던 날을 떠올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발 이번엔 데려가지 말아라.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랍을 뒤져 미나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서 사장님, 제발 우리 지훈 좀 살려주시오.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열이 내리질 않는데 칼국수만, 그 매운 바지락 칼국수만 찾습니다. 30분 후 보온통을 들고 저택에 도착한 미나와 수호. 축구장만 한 잔디밭, 분수대, 웅장한 대문에 압도되는 수호였어요. 엄마, 여기 진짜 부자 집이네. 수호가 말했습니다. 지훈의 방, 땀 냄새와 약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미나가 이마에 손을 얹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지훈아, 아줌마 왔어. 우리 국물 한 모금만 마셔보자. 미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보온통 뚜껑을 여는 순간 바지락, 육수 향이 퍼졌습니다. 미나는 호흡으로 한 숟가락 떠서 지훈의 입에 넣어줬어요. 지훈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나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작은 손으로 옷자락을 꼭 쥐었어요. 놓지 않았습니다. 문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강태준. 죽은 딸이 살아 돌아온 듯한 착각에 빠졌어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거실로 물러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훈의 열이 서서히 내려가고 고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목이 마른 미나가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어요. 정수기를 찾다가 장식장 위 은색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액자 속 젊은 남자의 얼굴. 미나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미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지갑 속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부엌에서 물을 들고 나오던 강태준과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이 사진 속 사람이 회장님이시죠?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태준이 무겁게 끄덕였습니다. 미나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시간들. 가난했던 엄마,
찾아오지 않았던 아빠, 지금 눈앞에 호화로운 저택? 미나는 탁자 위에 액자를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랬군요. 당신이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우리 엄마는 당신이 돌아올까봐 이 사진을 평생 품고 살았어요. 미나가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당신이 좋아하던 바지락, 칼국수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연습했대요. 난방도 안 되는 방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그 레시피 수첩을 품고 있었어요. 손을 내미는 강태준. 미나야, 그게 아니야. 그때는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미나가 한 발 물러나며 손을 뿌리쳤어요. 오지 마세요. 변명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고 있던 수호를 깨우는 미나. 수호야, 일어나. 우리 가자. 미나가 말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며 뒤돌아보는 수호.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수호가 말했어요. 현관문이 쿵 닫혔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강태준. 유정희야, 내가 또 놓쳤다. 강태준이 울먹였어요. 내가 좋아하던 그 맛을 평생 기억하고 딸한테까지 물려줬는데 빈 거실에 강태준의 흐느낌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결과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자 일치 확률 99.999%. 미나야, 아빠가 미안하다. 강태준이 오열했습니다. 30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둘째 딸. 가난 속에서 혼자 자란 아이. 그리고 지금은 미혼모가 되어 시장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딸. 강태준은 바닥을 치며 울었어요. 유정희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서재 창밖으로 겨울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의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다음 날 아침 아파트 단지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박영자가 경비를 닥달하고 있었어요. 임대 사는 사람들이 왜 놀이터를 써? 박영자가 말했습니다. 눈치를 보며 놀이터를 떠나는 아이들. 출근하던 미나가 한마디 했어요. 애들 노는 건데 너무하시네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박영자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칼국수집 아줌마가 뭘 안다고? 주제 파악 좀 하시지. 점심시간 서신의 칼국수. 박영자와 부녀회원 일당이 손님으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박영자는 몰래 준비해온 바퀴벌레를 그릇 밑에 숨겼어요. 그리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게 뭐야? 바퀴벌레 아니야? 박영자가 소리쳤어요. 놀라서 떠나는 손님들.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찍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구청 위생과에 신고가 들어갔어요. 영업정지 예고 통보 공문이 가게 앞에 붙었습니다. 미나는 공문을 손에 쥔 채 주저앉았어요. 그날 밤 박영자의 SNS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동네 맘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서신의 칼국수 집서 식중독, 애들 설사 심함. 거짓 댓글들이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내 조카도 거기 칼국수 먹고 병원 갔다네. 캡처 화면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단골들까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나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돼 있었어요. 붉은 스프레이로 칠해진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위생 불량 식중독 칼국수집 결사 반대. 부녀 회원들이 가게 입구를 막고 항해 시위를 벌였어요. 미나는 안에서 한 그릇이라도 팔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릇이 깨졌어요. 국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졌습니다. 바지락과 면발이 나뒹굴었고 빨간 다대기가 바닥에 번졌어요. 구석에 웅크린 수호. 몸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귀를 막은 채 떨리는 아이.
엄마, 엄마. 수호가 울먹였어요. 이 와중에도 미나는 가게를 지키려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너져 내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든 수호.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나쁜 아줌마들이 우리 가게 망하게 해 도와줘. 수호가 울며 말했어요. 같은 시각 저택의 서재.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오열하는 강태준. 친자 일치 확률 99.999%.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지훈이 뛰어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수원의 가게에 괴물 아줌마들이 왔대. 지훈이 외쳤습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차 실장, 당장 차 대기시켜. 경호팀 전원 집합.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12월 오후 시장 골목으로 검은 벤츠 수십 대가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시장 입구를 뒤흔드는 엔진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얼어붙는 박영자. 양옆으로 도열하는 검은 양복 경호원들.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리는 강태준. 헝클어진 미나에게 시선이 꽂혔어요. 달려나와 90도로 허리 숙이는 박영자. 회장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박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준의 한마디가 떨어졌어요. 아까 뭐라 했소? 근본이 없다고? 지팡이로 미나와 수호를 가리키며 강태준이 외쳤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내 딸이다. 시장통을 울리는 고함 소리. 털썩 주저앉는 박영자. 사색이 되는 부녀회원들. 차 실장, 당장 법무팀 풀어. 강태준이 명령했어요. 영업정지 조치 전부 무효화시키고 SNS 명예훼손 전부 고소해. 그리고 이 건물 통째로 사버린다고 전해. 짐짝처럼 끌려나가는 박영자 일당. 회장님, 몰랐습니다. 제발 한 번만. 박영자가 애원했습니다. 가게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닥에 엉망으로 흩어진 면발과 국물. 그 가운데 서 있는 미나. 강태준이 천천히 미나 앞에 다가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지락과 국물에 양복 바지가 젖어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미나의 손을 꼭 잡으며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미나야, 미안하다. 아비가 너무 늦게 왔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버지라는 호칭. 미나의 입술이 떨렸어요. 억눌렸던 감정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겨우 한마디를 꺼냈어요. 아버지. 미나가 울먹였습니다. 구겨진 친자 확인서를 내미는 강태준. 친자 일치 확률 99.999%. 이젠 핑계도 못 댄다. 강태준이 말했어요. 미나는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눈물에 번진 유정희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바지락, 칼국수 이 아이에게만은 완벽하게 가르쳐 줄게요. 당신 앞길 막지 않으려고 사라지지만 이 맘만은 남겨둘게요. 바닥을 치며 오열하는 강태준. 그건 오보였어. 유정이야, 내가 평생 내 입맛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강태준이 울부짖었습니다. 왜 혼자 삼켰어? 왜 나한테 한 번만이라도 말을 안 했니? 함께 울며 껴안는 부녀. 옆에서 지켜보던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수호 엄마가 우리 이모예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미소 짓는 강태준. 그래.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다. 강태준이 대답했어요. 이모, 우리 집에 피아노 있어요. 수호야, 매일 와서 쳐. 지훈이 외쳤습니다. 기쁨의 양손으로 귀 뒤를 긁는 수호. 정말? 매일 가도 돼? 수호가 물었어요. 뱅글뱅글 돌며 웃는 아이들. 눈물 속에서도 번지는 환한 미소들. 시장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겨울 햇살이 가게 안으로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2개월이 흘렀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빌딩 1층.
세련되지만 따뜻한 인테리어의 서신의 바지락 칼국수가 문을 열었어요. 메뉴판 1번에는 매콤 바지락 칼국수 사장 추천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길게 늘어선 점심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여기 진짜 맛있대. 회장님이 매일 드신다는 그 집이래. 점심시간 앞치마를 두른 미나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빨간 다대기를 듬뿍 넣은 칼국수를 끓이는 중이었어요. 주방 직원이 외쳤습니다. 사장님, 주문 밀려요. 미나가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금방 나가요.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강태준. 정장 차림이지만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오늘도 왔다. 강태준이 말했어요. 미나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의 많다면서요? 강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내 칼국수는 먹어야지. 엄마 마시잖니. 구석 테이블에 앉아 매콤 바지락 칼국수를 받은 강태준. 한 입 먹고 감탄했습니다. 역시 이 맛이야. 유정의 맛 그대로구나. 식사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며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미나야, 오늘 피크타임 도와줄까? 미나가 대답했어요. 아버지, 회의 있으시잖아요.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30분 늦춰도 돼. 차 실장한테 이미 말해놨다. 앞치마를 두르고 접시를 나르고 물을 채우고 테이블을 닦는 강태준. 손님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어요. 회장님이 직접 서빙을 하신다고? 미나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일 때문에 엄마를 놓쳤으니까요. 이제라도 가족이 먼저래요.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는 분이요. 오늘도 대박이었네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강태준이 대답했어요. 유정이 레시피니까. 내 엄마 손맛이니까.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수호 피아노 학원 보내보려고요. 강태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좋지. 내가 아는 좋은 선생님 소개해줄게. 가게 불을 끄고 나오는 두 사람. 나란히 걷는 부녀의 뒷모습. 빌딩 밖 간판 서신의 바지락 칼국수. 따뜻한 불빛이 겨울거리를 비쳤습니다. 미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우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미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구름 사이로 별빛이 비쳤습니다. 마치 유정이가 웃으며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녁 강태준의 저택. 거실 식탁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미나가 준비한 바지락, 칼국수가 식탁 가득 놓여 있었어요. 지훈과 수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호야, 너 요즘 피아노 연습 열심히 한대? 수호가 말했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수호는 천재야, 할아버지. 어제 나한테 새 곡 만들어줬어. 강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저녁 먹고 나서 들려줄래? 미나가 그릇에 국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자, 다들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식탁.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준은 손자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 이제야 찾은 소중한 시간들. 고맙다 모두. 강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우리도 고마워요. 미나가 대답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강태준. 입 안가득 퍼지는 유정이의 손맛. 역시 이 맛이야. 강태준이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수호는 피아노실에서 곡을 연주했습니다. 미나가 흥얼거리던 멜로디를 완곡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지훈이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강태준과 미나도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아름다운 멜로디가 저택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주를 마친 수호가 양손으로
귀 뒤를 긁으며 웃었어요. 엄마, 할머니 목소리로 만들어봤어. 수호가 말했습니다. 미나가 수호를 껴안았어요. 수호야, 고마워. 할머니가 들었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미나가 말했습니다. 강태준이 다가와 손자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정이도 지금 미소 짓고 있을 거야. 강태준이 말했어요. 창밖으로 겨울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가족들을 비췄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지금부터 만들어갈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유정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유정이야, 고맙다. 내가 남긴 손맛 덕분에 우리 다시 만났어. 강태준이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유정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의 저택. 거실 식탁에 가족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미나가 준비한 바지락, 칼국수가 식탁 가득 놓여 있었어요. 지훈과 수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호야, 너 진짜 우리 집에서 살 거야? 수호가 말했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방도 만들어준대. 강태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너희 둘이 같이 쓸 수 있게 큰 방으로 꾸며줄게. 미나가 그릇에 국물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자, 얼른 먹어요. 식기 전에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식탁.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준은 손자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 이제야 찾은 소중한 시간들. 이렇게 함께 밥 먹으니까 정말 좋구나. 강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요, 아버지. 미나가 대답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강태준. 입 안가득 퍼지는 유정이의 손맛. 유정이야, 내 손맛이 우리를 다시 모았어. 강태준이 눈을 감으며 말했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예요? 강태준이 대답했어요. 내 진짜 할머니야. 수호 외할머니이기도 하고. 수호가 신나서 외쳤습니다. 진짜? 우리 할머니도 있었어? 아이들이 깔깔 웃었어요. 미나도 함께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수호가 피아노실로 갔습니다. 건반 앞에 앉아 손가락을 올렸어요. 엄마가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 있잖아. 그걸로 곡 만들어 봤어. 수호가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저택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나가 흥얼거리던 노래였어요. 연주를 마친 수호가 양손으로 귀 뒤를 긁으며 웃었습니다. 어때? 잘했어? 지훈이 박수를 쳤어요. 수호야, 너 정말 천재다. 미나가 수호를 껴안았습니다. 수호야, 할머니가 들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미나가 말했어요. 강태준이 다가와 손자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이니까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강태준이 말했어요. 수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진짜 매일 피아노 쳐도 돼? 강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다 해도 돼. 지훈이 환호했습니다. 야호! 수호야, 우리 이제 진짜 형제다. 창밖으로 겨울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가족들을 비췄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지금부터 만들어갈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서재에 앉아 유정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정이야, 고맙다. 내가 남긴 레시피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어. 강태준이 속삭였어요. 사진 속 유정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약속해. 강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겨울밤이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미나는 수호와 지훈을 재우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강태준이 서재에서 나왔어요. 둘은 창가에 나란히 섰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가 꿈 같았어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태준이 미나의 손을 잡았어요. 미나야, 앞으로는 더 좋은 날들만 있을 거야.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미나가 대답했어요.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빌딩 1층 가게 준비 시작할까? 미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엄마 레시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겠네요. 강태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유정이가 가장 기뻐할 일이야.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달이 떠 있었습니다. 30년의 이별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 그릇의 바지락, 칼국수가 이어준 가족. 엄마의 손맛이 만든 기적.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빌딩 1층. 서신의 바지락, 칼국수 간판이 겨울해 아래 빛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 유리창 밖으로 길게 늘어선 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여기가 소문난 칼국수 집이래. 한 직원이 말했어요. 다른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매일 오신다면서 직접 서빙도 하신대. 가게 안 앞치마를 두른 미나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빨간 다대기를 듬뿍 넣은 칼국수를 끓이는 중이었습니다. 사장님, 주문 또 들어왔어요. 주방 직원이 외쳤어요. 미나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강태준. 정장 차림이지만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아빠 왔다. 강태준이 말했어요. 미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일찍 오셨네요? 강태준이 말했어요. 회의 일찍 끝났어. 그래서 더 오래 도와줄 수 있겠네. 구석 테이블에 앉은 강태준. 매콤 바지락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강태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역시 이 맛이야. 유정의 맛. 강태준이 감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강태준이 앞치마를 두르고 일어났어요. 접시를 나르고 물을 채우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어요. 회장님이 직접 서빙을 하시네.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강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딸이 운영하는 가게니까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다른 손님이 말했습니다. 부럽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시는 아버지.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30년을 놓쳤으니까요.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죠. 미나가 주방에서 나와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 정리를 마친 미나와 강태준. 함께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오늘도 손님 많았네요.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미나가 대답했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함께 걸어가는 분이요. 빌딩을 나서며 강태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유정이야, 보고 있니? 우리 딸이 이렇게 잘하고 있어. 강태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나가 아버지의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도 기뻐하실 거예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차 안.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미나야, 오늘 수호 피아노 발표회 연습 어떻게 됐어?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미나가 대답했어요. 정말 잘해요. 선생님이 천재라고 하시더라고요. 강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연이를 닮았나 봐. 수연이도 어릴 때 피아노 잘 쳤거든.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어요. 거실에서 지훈과 수호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모. 수호가 반갑게 외쳤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오늘 새로운 곡 만들었어요. 강태준이 웃으며 앉았어요. 그래, 들어보자.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아름다운 사중주가 피아노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툴지만 행복한 연주였어요. 연주를 마치고 수호가 양손으로 귀 뒤를 긁으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땠어요? 수호가 말했어요. 지훈이 환호했습니다. 완벽했어, 수호야. 저녁 식탁. 미나가 만든 바지락, 칼국수가 네 사람 앞에 놓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강태준이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유정이야, 내가 남긴 이 맛이 우리를 이어줬어. 고맙다. 강태준이 말했어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생각 많이 나시죠?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매일 생각나지.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아. 내가 엄마 손맛을 이어주고 있으니까. 수호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머니 칼국수 레시피 배울래요. 지훈이 덧붙였습니다. 나도. 우리 가족 맛이잖아. 네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따뜻한 웃음소리가 식탁을 감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강태준은 서재로 올라갔어요. 유정이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정이야, 우리 딸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강태준이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유정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내가 남긴 레시피가 우리를 다시 이어줬어. 내 사랑이 30년을 넘어 우리를 지켜준 거야. 강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미나가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가자. 우리 아이들한테 가야지. 거실로 내려가니 아이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 대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일만 쫓던 삶, 가족을 뒤로하고 성공만을 바라보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매일 점심은 딸의 칼국수로, 일주일에 23번은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은 가족과 함께. 진짜 행복은 이런 거였습니다. 강태준이 가족들에게 다가가 앉았어요.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하구나.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미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요, 아버지. 미나가 대답했어요. 지훈과 수호가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수호가 말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있어서 우리가 가족이 됐어요. 따뜻한 포옹. 집 안가득 행복이 넘쳤어요. 창밖으로 겨울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유정이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한 그릇의 바지락, 칼국수가 이어준 가족. 엄마의 손맛이 만든 기적. 30년의 이별이 끝나고 진정한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서신의 바지락, 칼국수의 불빛이 겨울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가족의 사랑이 만든 행복. 그 모든 것이 한 그릇의 따뜻한 국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